실질적으로 고3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장애물들, 그렇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것은 교육의 여러 목표 중에 현실적 교육 목표, 즉 대입과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초중등까지 잘 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제가 잠깐 띄워드렸지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과격해요. 망하는 아이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초중등 때는 잘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오면서, 아마 고등학교 자녀분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선배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을. 중학교 때까지는 뭐 잘하니까 고등학교를 가서도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될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상당 또 수는 이렇게 힘듦을 많이 겪습니다. 그 이유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영어 써서 죄송해요.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면 감정적 여과라는 뜻이에요. 이건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좀 어려운데 감정적인 필터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즉 특정 과목에 대해서 싫은 마음, 두려움, 기피,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애들이 꽤 있어요. 특히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걸 좀 종종 많이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관련된 재능이나 능력이나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죠.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사실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공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얘는. 그리고 거의 매번 계획을 다 완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아예 펴지도 못하는 거죠. 제가 수학이 그랬어요. 너무 싫어서. 그렇죠? 어떤 그런,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직접 지도를 했던 아이인데 송파에 사는 남학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언어적 감각이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놀라울 정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아이고, 그렇죠? 고1 때 만났는데 대화가 돼요. 저도 이제 그런 뭐 역사나 이런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가, 철학, 대화가 돼요. 1학년짜리가. 드문데. 그렇죠? 게다가 암기력도 좋아요. 근데 도무지 얘가, 왜냐면 고1 때 고3 국어 문제를 1등급 만점을 맞는 애예요. 드물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를 좀 덜 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치고 막 올라오는 애였어요.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도 학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뒤늦게 후발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얘가 영어에 대한 어펙티브 필터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언어적 감각이 이렇게 있는 애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여튼 튀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영어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막 그냥 이런 얘기.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엄한 부모님 밑에서 영어를 틀려갖고 오면 싸다구를 맞았더라고요. 하나를 틀려서 오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고3 아이들 보면서 골프채로 맞는 애들도 봤어요. 네.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하여간 그 상태에서 또 봤더니 영어 학원에 대한 또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그냥 남기고. 그렇죠? 아시죠? 그냥 뭐 엄청난 밑도 끝도 없이 막 던져주면서 남기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돼서 이제 마음의 병을 알았죠. 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 엄청나게 우수한 아이였음에도 사실 재수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물론 재수 때는 성공을 했어요. 하고 원하는 곳을 갔지만 그런 안타까운 사례.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에서 나오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해맑죠. 아이들도 해맑고 어머님도 그나마 여유가 있으세요. 고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어때요? 사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죄책감도 들고 뭔가를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점수예요. 그래서 학원을 가서 테스트를 보든 중학생에 대해서 내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당장의 어떤 점수나 그런 레벨에 목을 매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지금 중심을 잡지 않으면 맞아요 그 말도. 근데 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극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아이들 혹은 적당히 했지만 되게 여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걸 케어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어펙티브 필터, 즉 과목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첫 번째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두 번째, 말 잘 듣는 아이. 좀 뛰어났죠, 뭐가 이렇게. 느끼시죠? 말을 근데 너무 잘 듣는 아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의존적인 아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건 좋은 거기는 해요. 근데 너무 잘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쵸? 중학교 때 사실 이게 엄마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엄마빨. 엄마가 내 새끼 위해서 얼마나 옳은 선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엄마빨로만 키워진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잘하는 듯 보여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힘들어요. 왜? 왜일까요? 그쵸? 엄마가 능력이 안 돼요. 고등학생은 엄마가 이 고등학교를 케어하려면 엄청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전문가들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모든 거에 어떤 최종점, 그렇죠? 대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는 온갖 다 드러나오거든요, 아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감정적인 거, 그렇죠? 방황.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케어를 해요? 근데 너무 의존적으로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데 애한테 맡겨놓자니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 짜주시고, 특히나 좋은 어떤 학원, 좋은 교육 시스템의 또 그 기준 자체가 다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효율적인 거고. 다만 아이 스스로가 그걸 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 인지학습 들어보셨죠? 그 말 되게 많이 떠돌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내 공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즉 스스로가 계획도 짜보고, 그렇죠? 학습법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계속.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 자, 그 평가 방식의 변화를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대입도 고입도 자기주도학습 학생부 종합 전형, 즉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수능은 결과 평가입니다. 일제고사, 그렇죠? 근데 학종 수행 평가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신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수행 평가조차도 과정 중심 평가예요. 이거는 뭐 그 돼지 엄마가 아니라 헬리콥터 맘이 와도 같이 교실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면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다 해줘요? 아이가 어느 정도, 특히나 학종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비교과와 관련된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자발성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들을 주시거든요.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뭐가 좋을까요?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대답을 드리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얼마만큼 자발성이 있느냐예요. 자발성이 없는데 그런 상대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를 가버리면 힘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교육 제도 자체도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측면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렇죠? 스스로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이지만 뭔가 계획도 짜보고 스스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는 연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미덕이라는 게 다 케어를 해줘야지만이 그게 뭔가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 게다가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기사를 또 보니까 2030년까지 8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한다는 또 기사도 떴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그 시기쯤 됐을 때 지금 없는 직업들을, 그렇죠?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고, 그것도 그 흐름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또 6번의 커리어 리부트, 즉 한 번의 직장,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융통성과 지속적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키워져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학이 커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부분이 매우 없어요. 생각보다 선생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도가 없이는 본인 스스로의 학업 계획표 자체를 못 짜는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로 키우시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독해력의 부재. 이건 정말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애들이 독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대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독해력, 집중력, 그 다음에 목적의식. 그리고 이 강의 다음에 우리 문광수 교수님께서 목표 성향에 대한 또 강연 말씀을 주실 텐데, 자, 독해력이 저는 학습의 기초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당장의 뭐 영어 문법이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의 어떤 스킬이라고 본다면 독해력은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독해력이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 이제 영어니까 실제 고3 아이들 이제 영어 지도를 하다 보면 이제 고3들은 이제 EBS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해도 EBS의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한글 해석본 있죠. 그걸 주면서,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한글 해석본을 주면서 이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애가 정말 많아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지도하면서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국어 선생인지 영어 선생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실제로 어휘력도 매우 부족하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어휘력을 높이고 이럴 시기에, 그렇죠? 이럴 시기에 뭐 책을 아예 그냥 손을 놨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눈앞에 있는 어떤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만 무언가 달려가다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생 좀 뭐 2학년 혹은 3학년이 돼서라도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아이들은 독해력이 있는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고3을 이렇게 만나도 영어 성적 다음에 묻는 게 국어 성적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괜찮다 그러면 희망이 느껴져요. 아, 좀 잡으면 되겠네. 근데 그게 부족하면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어를 어디까지, 이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해력. 또 하나, 해외에서 좀 있다고 온 아이들이 좀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1년까지는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뭐 그렇게 엄청나게 체감이 들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 이게 가르쳐 보면. 근데 한 2년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근데 독해에서, 수능은 어차피 독해 시험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국어가, 그러니까 좀 오래 살다 온 아이들은 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휘가 부족하고. 근데 그게 대부분 웃기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고차원적인 텍스트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면서부터 어때요? 국어, 사회부터 다. 수능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도. 이제 2018년 수능 끝났잖아요.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과학 문제, 수학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답은 조금밖에 없는데 지문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특히나 초중등 때는 이 독해력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초 체력이 없이 스킬만 배운다고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고3 때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